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트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최승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명인 데이트는 대구에서 보낼 날들의 날짜를 적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프로젝트명을 짜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상세, 프로젝트 시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의 개발 동기는 놀러 또는 여행을 가는 곳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고 나의 경험을 기록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데이트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트리플이라는 앱을 레퍼런스로 잡고 모두가 쉽게 사용하며 모두가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일정 관리 노트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데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7명이고 프로젝트 총괄인 팀장님을 중심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인텔리제이, MySQL 등을 활용했고 백엔드에는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스프링부트를 프레임워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활용했고 협업 툴로는 GitHub를 활용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저희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을 크게 3개로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별 또는 해시태그처럼 키워드를 활용해 원하는 숙소, 식당, 카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색 기능. 두 번째, 사용자가 일정을 등록하고 수정, 삭제 등 관리하며 계획할 수 있는 기능. 세 번째, 블로그 형식의 일정 리뷰나 해당 장소에 갔다 온 사람이 댓글과 별점을 달고 해당 내용을 모든 페이지 접근자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려사항으로는 페이지별 접근 권한 설정, 데이터 입력과 검증, 그리고 시큐리티를 통한 세션 픽세이션 방어입니다. 또한 팀적으로는 협력을 중점으로 어려운 문제는 함께 해결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ERD입니다. 테이블은 총 18개입니다. 회원 정보 테이블을 중심으로 관련된 테이블을 묶어보면 일정 등록 및 관리를 위한 테이블과 숙소, 식당, 카페 등 컨텐츠 관련 테이블, 그리고 다녀온 일정에 대해 블로그 형식의 리뷰를 남기기 위한 나의 일정 리뷰 테이블, 그다음 그 외 공지사항, 방문자 수, 탈퇴, 휴면 계정에 대한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원에 대한 메뉴 구조도와 와이어 프레임을 통해 페이지 요소의 구성 방식, 내용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회원 기준 메뉴 구조도를 살펴보면 공지사항, 일정 후기, 로그인, 마이 메뉴, 고객 센터를 포함한 내비게이션과 검색, 콘텐츠, 날씨 메뉴가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어 프레임을 통해 페이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페이지는 사용자가 제일 처음 접근하게 되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화면에서의 기능들은 검색 기능, 이미지 슬라이더, 기상 예보 기능 등이 있습니다. 우측의 로그인 화면은 로그인 기능과 더불어 회원 가입, 비밀번호 찾기 기능과 소셜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 좌측의 콘텐츠 리스트는 인덱스 페이지의 숙소, 맛집, 카페, 행사 메뉴 중 하나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으로 해당 페이지에서 지역 또는 관련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우측의 콘텐츠 상세는 특정 숙소나 맛집 등의 리스트에서 상세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지도 API를 활용해 숙소나 맛집의 위치와 별점 리뷰 또는 해당 콘텐츠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일정 리뷰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 좌측의 일정 리스트는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메뉴 중 내 일정 관리 메뉴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등록된 일정은 가까운 시일 순으로 정렬되고 해당 일정 상세 보기를 눌렀을 땐 슬라이드로 등록된 일정을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표현했습니다.
우측은 일정 등록 시 화면으로 날짜 선택 및 일정별 가고 싶은 장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담았습니다. 리얼리뷰 등록창은 갔다 온 일정에 저장된 컨텐츠들의 별점 리뷰를 남길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영수증 리뷰나 배달 내역처럼 강한 제약 조건이 없어서 후기는 한 장소당, 한 사람당 한 번만 남기도록 설정했습니다. 우측의 일정 후기 등록은 내가 다녀온 일정에 대해 블로그 형식의 리뷰를 남길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좌측의 고객센터에서는 FAQ, 이메일 문의, 카카오 상담 기능을 담았습니다. 우측의 내 정보는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프로필 클릭 시 나오는 메뉴 중 내 정보 메뉴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가장 가까운 시일에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필 사진, 닉네임,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회원 탈퇴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메뉴 구조도입니다. 관리자 메뉴 구조도는 공지사항 메뉴와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는 대시보드, 환경 설정,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가 있습니다. 좌측 공지사항 전체 수정은 관리자 아이디로 접근했을 때 한해 공지사항 페이지 내에서 수정 버튼이 활성화되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지사항을 최상단에 고정하는 기능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측의 공지사항 조회는 공지사항 목록 중 하나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으로 제목과 더불어 내용, 첨부 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관리자에 한해 수정 버튼이 활성화되면 제목, 내용 첨부 파일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아이디로 접근했을 때 하나요.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좌측의 대시보드는 주간 방문자 수를 집계해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또한 신규 회원과 신규 게시글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우측에는 환경 설정에서는 메인 페이지의 슬라이더에 노출된 컨텐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회원 관리는 전체 회원의 목록 및 검색 기능과 회원 정보 수정, 탈퇴, 제재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우측 방문자 집계 페이지에서는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단위로 접속자 수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마지막 게시판 관리 페이지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올린 일정 리뷰에 대해 검색 삭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콘텐츠 관리에서는 콘텐츠 검색 기능과 삭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시연이 있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첫 화면에서는 슬라이드 기능을 구현해 진행 예정인 행사나 축제 등을 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검색 기능과 콘텐츠 카테고리별로 접근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검색 창을 누르게 되면 지역별로 검색, 그리고 우측에는 추천 기능을 구현해 무작위 5개의 장소나 행사에 대해 노출시키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지역별 키워드로 검색하게 되면 중구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곳을 들어가게 되면 해당 컨텐츠를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컨텐츠에 대한 정보와 위치, 편의시설 등을 구현했고 아래에는 직접 다녀온 사용자가 남긴 리뷰와 해당 컨텐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관련 후기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카테고리 메뉴를 클릭하면 대구 내 숙소나 맛집, 카페, 이벤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맛집을 클릭하게 되면 대구 내에 있는 식당들을 볼 수 있고 왼쪽에 지역 키워드를 활용하면 중구에 있는 식당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아래에 키워드를 활용하게 되면 한식을 파는 식당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메인 페이지 아래에는 기상예보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나오는 API를 활용해 현재 날씨와 지금으로부터 6시간 뒤에 날씨를 표시했고 일주일간의 날씨가 나오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최상단에는 고정되어 있는 필독 공지사항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 테스트라고 입력하면 여러 개의 관련 키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공지사항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첨부 파일 저장 기능까지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객센터 부분입니다. 크게 자주 묻는 질문 1대1
이메일 문의, 카카오 문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 형식으로 미리 질문들을 등록시켜 놓았습니다. 1대1 문의는 사용자가 직접 이메일을 입력해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메일을 잘못 누르게 되면 유효성 검사 기능까지 구현했습니다. 문의 분류와 제목, 그래서 문의하기를 누르게 되면 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보낸 사람의 이메일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문의인데 해당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 여기서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비로그인자가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이제부터 로그인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원가입입니다. 로그인 메뉴에서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하고 이메일에 인증 발송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증번호가 오게 됩니다. 닉네임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중복되는 이름을 하게 되면 유효성 검사에서 걸리게 됩니다.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 저장된 아이디를 활용해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요 기능인 일정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정 관리 탭에 들어오면 일정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일정을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저희는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1일차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날에 대한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추가된 내용은 위에 입력이 되고 이 부분은 펼쳤다 접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카페는 키워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해당 컨텐츠를 누르게 되면 지도 위에 마커가 찍히게 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텔을 눌러보면 호텔에 대한 마커도 찍히게 되고 또한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으면 위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 기능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컨텐츠는 위와 같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도를 보게 되면 등록된 컨텐츠들의 모든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2일차까지 해보겠습니다. 디저트와 식당과 행사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벤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버튼을 눌러 상세 보기에 들어간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를 더 추가하고 위치를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콘텐츠 리뷰입니다. 제가 사전에 등록한 일정에서 갔다 온 장소에 대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 리얼 리뷰 탭에 들어가시면 지난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컨텐츠당 리뷰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쓰게 되면 별점을 입력하고 해당 내용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등록한 리뷰는 왼쪽의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 리뷰입니다. 일정 리뷰는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일정 후기에 들어간 다음 아래에 글 작성을 누르면 일정 후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제목과 내용, 이미지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누르게 되면 해당 목록에 표시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들도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목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해당 일정에 대해서 리뷰를 쓸 수 있습니다. 댓글을 쓰게 되면 댓글 등록도 되게 됩니다. 이 역시 내 리얼 리뷰 메뉴에 들어가서 내가 등록한 글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작성한 포스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일정 관리에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는 일정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달서구 일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내 정보 메뉴입니다.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내 정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프로필 사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중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사용 중인 닉네임입니다 라는 글이 뜨고 사용할 수 있는 닉네임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역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위와 같이 새롭게 변경된 비밀번호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회원 탈퇴 기능입니다. 회원 탈퇴에서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탈퇴하기를 누르게 되면 탈퇴가 됩니다. 탈퇴한 유저는 7일 동안 회원 가입을 다시 못하도록 기능을 구현해놨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관리자 아이디로 입력하게 되면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 관리자라는 메뉴가 추가되게 됩니다. 클릭해서 누르게 되면 총 4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저희는 우선 대시보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주간 방문자 현황, 신규 회원, 신규 게시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설정에서 메인 설정은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는 슬라이더에 삽입된 컨텐츠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에서 게시물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들이 작성한 일정 리뷰 게시글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여기서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한 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관리입니다. 컨텐츠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숙소, 맛집, 카페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또는 폐업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이 화면에 들어가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되고, 또한 등록해야 될 새로운 컨텐츠가 있으면 위에 컨텐츠 등록
누르게 되면 새로운 컨텐츠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저희의 총 컨텐츠 수와 삭제된 컨텐츠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삭제된 컨텐츠는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관리입니다. 위의 테이블은 필독 공지사항 테이블이고 아래의 테이블은 일반 공지사항 테이블입니다. 아래 일반 공지사항에서는 뷰단에서 노출을 시킬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체크 버튼을 해제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보여지지 않고 체크를 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필독 공지사항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필독 공지사항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다음 필독 공지사항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화면과 같은 순서대로 필독 공지사항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것을 화살표로 바꾸고 저장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필독 공지사항은 일반 공지사항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회원관리 테이블입니다. 먼저 방문자 집계 메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문자 집계 메뉴에서는 최소 일주일, 최대 1년까지 방문자 수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속자 현황은 현재 접속한 유저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세션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관리는 회원 가입한 모든 유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삭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해당 회원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이 화면에서 유저의 권한을 기본 유저의 권한이지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제재 버튼이 존재합니다. 제재를 하게 되면 현재를 기준으로 1일 최대 영구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재를 하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는 사용이 정지됐다는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데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시연을 마쳤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